이 못된 고양이. 자꾸 내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미영의 차가운 눈빛이 나비를 향했습니다. 나비는 등을 둥글게 구부리고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미영이 손을 뻗자 나비는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미영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비의 날카로운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할머니 방으로 숨어든 나비는 문틈으로 미영을 경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고양이의 눈에 비친 진실은 무엇일까요? 말 못하는 동물이 알아차린 위험을 사람들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비의 필사적인 경고는 과연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오래된 주택의 마당에서는 박순자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손길로 일상을 꾸려나가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죠. 마당 한켠에서는 하얀 털에 검은 무늬가 있는 고양이 나비가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그루밍을 하고 있었어요. 나비는 순자 할머니가 10년 전 길에서 우연히 만나 데려온 이후로 이 집의 중요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나비야, 오늘도 참 게으르구나.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말이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나비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다시 그루밍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비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순자 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위로자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회사에 가고 없는 시간 동안 나비는 순자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존재였죠. 빨래를 다 널고 집 안으로 들어온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준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38살이 된 아들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아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는 항상 작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이기로 했어요. 나비야, 우리 준호가 언제쯤 장가갈까? 내가 알면 좀 알려줘봐. 주방 의자에 앉아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던 나비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대답을 하는 것 같았죠. 순자 할머니는 그런 나비의 모습에 웃음을 지으며 수프를 저었어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현관으로 나가보니 준호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죠. 어머니, 이분은 이미영이라고 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미영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미영입니다. 31살이고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준호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영의 단정한 모습과 부드러운 말투에 순자 할머니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소파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던 나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털을 세우고 낮은 소리로 어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비를 바라봤죠. 나비야, 왜 그러니? 손님이 오셨는데 실례잖아. 나비는 순자 할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영을 노려보다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친절했던 나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죄송해요. 나비가 원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데 오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순자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영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죠.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준호는 식사 중에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미영 씨를 모시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아들의 결혼 소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얘들아. 너무 기쁘구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순자 할머니의 방에 나비가 살금살금 들어와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나비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순자 할머니에게 붙어 잠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나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비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미영이는 좋은 사람 같아. 우리 준호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나비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마치 뭔가를 예감하는 듯이 말이죠. 한 달 뒤 준호와 미영의 결혼식이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식 날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집에 남겨두고 왔지만 돌아와 보니 나비는 평소와 달리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나비야, 준호가 결혼했단다. 이제 우리 집에 미영이도 함께 살게 될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나비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응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결혼 다음 날 미영은 자신의 짐을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2층 방을 쓰기로 했고 순자 할머니는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그대로 사용했죠. 미영이 이사 온 첫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순자 할머니를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까지 챙기는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집안일은 맡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미영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비만큼은 달랐어요. 나비는 미영이 집에 있을 때면 항상 순자 할머니의 방에만 머물렀고 미영이 다가오면 날카롭게 울며 도망쳤습니다. 나비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고양이들이 낯을 가리긴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피해요. 미영이 아침 식사 시간에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비가 원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아이인데 아마 질투하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준호는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미영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갈 때마다 나비는 날카롭게 울며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미영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거실에 있던 오래된 화장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현대적인 스타일의 가구가 들어와 있었죠. 놀란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내 화장대는 어디 갔지? 미영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 화장대가 너무 오래돼서 습기가 차 있더라고요. 곰팡이도 피고 있어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준호와 상의해서 새 것으로 바꿨어요. 괜찮으시죠? 순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오래된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그 화장대는 순자 할머니의 결혼 선물로 받은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아끼던 가구나 소품들이 하나둘씩 새 것으로 바뀌었고 집안의 모습은 점점 달라졌어요. 또한 미영은 순자 할머니의 일상에도 조금씩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라며 시간표를 만들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짠 음식을 건강에 좋지 않다며 제안했죠. 처음에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순자 할머니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약은 매일 아침 식후에 드셔야 해요. 혈압 조절에 좋은 약이에요. 미영이 작은 약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의아했어요. 나 혈압약은 처방받은 적 없는데. 제가 병원에서 어머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가져온 거예요. 요즘 어머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소파 위에 있던 나비가 갑자기 뛰어내려와 순자 할머니와 미영 사이로 파고들더니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약병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나비, 이게 무슨 짓이니? 미영이 화를 내며 나비를 쫓아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나비의 행동이 평소와는 너무 달라 의아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약을 주워 미영에게 돌려주려는데 나비가 다시 달려와 순자 할머니의 손을 핥으려고 했죠. 아이고, 나비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미영아, 미안하구나. 내가 나중에 약 먹을게. 순자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나비가 진정되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비는 순자 할머니의 침대 위로 올라와 불안한 듯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나비야, 내가 왜 그렇게 미영이를 싫어하는 거니? 그 아이는 우리 준호의 아내야. 우리도 정을 나눠야지. 하지만 나비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활기차게 움직이던 할머니가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빠 이런 변화를 자세히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비는 항상 순자 할머니 곁을 지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어머님, 또 어지러우세요? 제가 드리는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주는 약 잘 먹고 있어. 근데 약을 먹은 후에 더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미영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약이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방 문틈으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나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영이 방을 나간 후 나비는 재빨리 순자 할머니의 침대로 뛰어올라 옆에 웅크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죠. 나비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비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양이 특유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2층으로 올라가 미영과 준호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살금살금 미영의 화장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약병들이 놓여 있었죠. 나비는 예리한 후각으로 약병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순자 할머니에게 주던 것과 같은 약병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방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소리가 들려 깜짝 놀란 나비는 약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굴러가는 약병을 쫓아가려던 찰나 불이 켜지면서 미영이 나타났어요. 이런, 나비가 내 약을 물고 가네. 이 못된 고양이.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비는 등을 둥글게 구부리고 으르렁거리며 미영을 노려보았죠. 미영은 약병을 주워들고 나비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계속 방해하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미영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나비는 재빨리 달아나 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숨어들었어요. 할머니의 침대 밑에 숨어 떨고 있는 나비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테이블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미영도 재빨리 다가와 순자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약을 가져올게요. 미영이 말하며 자리를 뜨려는 순간 나비가 갑자기 식탁 위로 뛰어올라 미영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미영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준호는 화를 내며 나비를 내쫓았어요. 나비,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 할머니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나비의 행동을 보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팔의 상처를 감싸며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 씨, 어머님을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준호는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고 미영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나비는 초조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미영의 방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방안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및 침대 아래, 옷장 안까지. 나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화장대 뒤쪽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나비는 그것을 끄집어내어 침대 위로 올렸습니다. 물론 서류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순자 할머니의 재산 목록과 함께 위조된 듯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준호와 미영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준호 씨, 어머님이 평소에 어떤 약을 드셨나요? 의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특별한 약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미영아, 어머니가 먹는 약이 있었니?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혈압약을 드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가져다 드렸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혈압약 성분이 맞긴 한데 용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약병을 가져오셨나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급히 나오느라 못 가져왔어요. 의사는 잠시 미영을 살펴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은 약물 과다 복용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처방된 약만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셔야 해요.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왜 그런 약을 먹었던 거야? 나는 어머니가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미영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예요. 준호 씨가 회사 일로 바빠서 제가 직접 모시고 갔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준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걸까? 그리고 나비는 왜 그렇게 미영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3일간은 병원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하고 미영은 집에 돌아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기로 했죠. 준호 씨, 저는 집에 다녀올게요. 어머님, 옷과 필요한 것들 챙겨서 올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나비밥도 좀 챙겨주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서둘러진 것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미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영은 어디선가 나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미영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2층으로 향했습니다. 나비야, 어디 있니? 밥 줄 시간이야. 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집 안을 둘러보던 미영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침대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나비가 앉아 미영을 노려보고 있었죠. 이런, 내가 이걸 꺼냈구나. 미영이 천천히 다가가자 나비는 등을 둥글게 구부리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빨리 서류들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나비가 미영의 손을 핥히며 공격했습니다. 악! 이 못된 고양이! 미영이 소리치며 나비를 밀쳤어요. 나비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방 밖으로 달아났지만 곧 미영이 방문을 닫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서류 중에는 순자 할머니의 재산 목록과 집 문서,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순자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미영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고양이 주제에. 미영은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서 약병들을 꺼내 함께 넣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옷가지를 챙기는 척하며 미영은 계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두 없애고 남은 계획을 실행해야 했죠. 그 고양이만 처리하면 될 텐데. 미영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미영은 재빨리 가방을 침대 밑에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집에 있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 준호 씨. 어머님 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왜 오셨어요? 준호는 계단을 올라와 방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정되어서 잠시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왔어. 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하대.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어머님 물건 챙기고 있었어요. 곧 병원으로 갈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때 문득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위조된 유언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어디 갔지? 미영이 당황해하며 주변을 살피는 동안 나비는 유언장을 물고 조용히 준호의 서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랍을 뒤지고 있는 사이 나비는 살금살금 다가가 유언장을 준호의 발치에 놓았어요. 나비야, 너도 왔구나. 어머니 걱정되니? 준호가 나비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발치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준호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을 읽기 시작한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때 미영이 서재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준호 씨, 서류 찾으셨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영아, 이게 무슨 의미야? 준호가 유언장을 들어보이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건 어머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저한테 맡기신 거고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유언장을 쓰실 분이 아니셔.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지? 미영은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꾸었어요. 준호 씨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건 그냥 초안이에요. 어머님이 나중에 제대로 작성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비가 다시 방을 빠져나가 이번에는 미영의 가방을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그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가방을 막으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나비가 뭘 가져오는 거지? 준호가 다가가 가방을 열자 안에는 여러 약병들과 순자 할머니의 재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영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머님 약이랑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준호는 약병을 하나 집어들어 살펴보았습니다. 라벨에는 혈압 조절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알약들은 다른 모양이었어요. 이상하네. 라벨과 약이 다른데. 준호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준호 씨, 그냥 알고 계세요? 당신 어머니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 재산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자식인 당신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고집하시니.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영, 너 설마 어머니를. 미영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서히 약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고양이만 아니었다면. 나비는 미영을 향해 날카롭게 울며 경계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미영은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준호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 미영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준호를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나비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냥 고양이 주제에. 나비는 미영을 경계하며 준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나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어. 그날 밤 경찰이 와서 미영을 체포해 갔습니다.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과 나비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나비가 정말 그랬단 말이니?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나비가 아니었으면 저도 미영의 계획을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나비가 미영을 경계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나비는 처음부터 미영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었죠. 역시 동물들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구나.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병원 창문 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나비가 텅 빈 집을 지키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준호가 차를 몰아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오는 길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나비를 안아주고 싶구나.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나비도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매일 어머니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는 나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비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안아 올려 꼭 껴안았습니다. 나비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구나. 나비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하며 순자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준호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미영이 들여놓았던 새 가구들은 대부분 치워져 있었고 순자 할머니가 아끼던 오래된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다 정리해놨구나. 순자 할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미영이 바꿔놨던 것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력까지 흐려지면 안 되는데 말이야.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이 너무 교묘하게 속였던 거죠. 저도 속았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비가 재빨리 옆자리를 차지하고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나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비가 처음부터 미영을 경계했었는데 내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구나. 동물들은 정말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준호는 차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나비의 직감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앞으로는 나비의 판단도 존중해야겠어요.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아, 미영은 어떻게 됐니?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호사 말로는 사기죄와 상해미수로 처벌받을 거라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한 아이.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미영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나비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나비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대화를 듣고 있던 나비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영리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나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나비야, 내가 정말 우리 수호천사였구나. 저녁이 되고 준호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식구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입원해 있는 동안 그리웠던 집밥을 맛있게 먹었고 나비에게는 특별히 참치캔을 선물로 주었죠. 나비야, 오늘부터 내가 우리 집의 진짜 보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을 잘 들을게. 순자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미소 지으며 나비의 밥그릇에 참치를 더 올려주었어요.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단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나비가 소파 위로 뛰어올라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았어요.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비도 우리 대화에 끼고 싶은가 보네.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준호도 나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나비는 이제 우리 가족 회의의 중요한 멤버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비는 여전히 할머니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잠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방을 지키던 경계심 대신 평화로운 안도감이 나비의 작은 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작은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나비도 할머니를 따라 마당으로 나와 풀밭을 뒹굴며 놀았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와 나비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영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준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준호가 마당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들. 오늘도 힘내고 점심 거르지 말고 먹어야 해.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비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나비야, 오늘도 어머니 잘 부탁해. 나비는 마치 알아들은 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출근길에 올랐어요. 이제 그들의 일상은 다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죠. 특히 나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시간이었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일을 맞아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준호야, 잠시 쉬었다 해. 날도 쌀쌀한데. 준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어머니가 건넨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녹여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나비는 마당 한켠에서 낙엽 더미를 뒤적이며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죠? 준호가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어.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구나. 미영 사건 이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사기죄와 상해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동료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어떤 분이신데? 준호는 약간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같은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30살이고 성격이 참 좋대요. 동료들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네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 사건 이후로 준호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다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들이 계속 지난 일에 매여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만나보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알아봐야 할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부탁인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게 되면 나비의 반응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나비가 신부감정관이 됐구나. 두 사람은 함께 웃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비의 직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깨달은 거죠. 이틀 후 토요일 저녁, 준호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준호는 지영의 진솔함과 따뜻한 성격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지영이 식사 중에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고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동물을 좋아해요. 특히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죠. 어떤 고양이인가요? 준호는 나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영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고민했지만 첫 만남에서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에게 지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뻤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지영 씨를 집에 초대해도 될까요? 어머니도 만나보시고 나비의 반응도 보고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초대해보렴. 나도 어떤 분인지 궁금하구나. 다음 주 토요일 지영이 순자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지영은 편안한 미소로 순자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준호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영의 첫인상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진솔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비의 반응이었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비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지영을 관찰했어요.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비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비구나. 정말 예쁘네요. 지영이 나비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비를 불렀습니다. 나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놀랍게도 나비는 지영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영은 기쁜 표정으로 나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우와, 나비가 저를 좋아하나 봐요. 보통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준호와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나비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 봐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비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나 보구나. 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계속 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나비는 계속 지영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지영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나비는 지영의 발치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나도 즐거웠단다. 다음에 또 놀러 오렴. 지영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비의 판단이 맞다면 지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지영 씨는 미영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비야, 내 판단을 믿을게.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골라준 것 같구나. 나비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나비의 놀라운 직감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 하루였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의 집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준호와 지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지영은 주말마다 순자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비 역시 지영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수제 과일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영이 작은 유리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걸 직접 만들 줄 아는 경우가 드문데. 지영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배웠어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지영이 가져온 잼을 빵에 발라 맛보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구나. 내 정성이 느껴진다.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지영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비는 지영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고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식사 후 준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 할머니와 지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아, 너와 준호가 만난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구나.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영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준호에게 들었니?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준호 씨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미영 씨에 대한 일도요. 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랬구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준호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걱정되었단다. 하지만 너를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지영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호 씨와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미영 씨와는 달리 저는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지영아.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단다. 그때 나비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지영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나비를 쓰다듬었어요. 나비도 우리 대화에 동참하고 싶은가 보네요.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비는 처음부터 너를 좋아했어. 미영이 왔을 때는 처음부터 경계했는데 말이야. 지영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나비가 미영 씨를 경계했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이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나비가 보인 경계심, 할머니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알아챈 일, 그리고 마침내 증거를 찾아내 준호에게 보여준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비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게 됐단다. 나비가 너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지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비야, 고마워.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나비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전날 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아들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실 지영 씨에게 청혼하려고 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래, 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나도 너희를 축복한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영 씨에게 프로포즈할 계획이에요. 어머니와 나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순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거야. 그 주 토요일, 준호는 집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촛불과 꽃으로 테이블을 장식하고 지영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어요. 순자 할머니도 특별한 날을 위해 예쁜 한복을 입고 준비했죠. 저녁 6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우와, 이렇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네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나비도 특별한 날을 알아챈 듯 테이블 주변을 맴돌며 기분 좋게 울었어요. 디저트 시간이 되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 씨, 우리가 만난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지영 씨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준호가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지영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나비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지영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준호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지영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안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축하한다, 얘들아.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 나비도 기쁜 듯 두 사람의 발치를 맴돌며 울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밤 약혼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지영, 순자 할머니, 그리고 나비까지 네 식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안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화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나비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봄이 찾아온 화창한 날, 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결혼식을 위한 아름다운 장식들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준호와 지영의 작은 결혼식이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가운데 열리게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지영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두 어머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집 안에서는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결혼식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지영은 근처 방에서 들러리들의 도움을 받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나비는 평소와 달리 작은 리본을 목에 두르고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친구 중 하나가 나비를 보며 웃었어요. 이 고양이도 결혼식을 알고 있나 봐. 특별한 의상까지 갖춰 입었네. 준호는 나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비는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예요. 이 결혼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나비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마당에 마련된 작은 예식장에 하객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꽃들로 장식된 아치 아래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앞줄에 앉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비는 순자 할머니 옆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아버지의 팔을 잡은 지영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준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가끔 옆에 앉은 나비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비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나비는 마치 알아들은 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두 사람이 네,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마치고 반지를 교환할 때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어요. 준호와 지영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단다. 지영이와 정말 잘 살거라. 지영도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최고의 며느리야, 지영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그때 나비가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세 사람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비도 축하해주는구나.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준호는 나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비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한 날이 오지 않았을 거야. 지영도 나비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나비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줘.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와 지영은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순자 할머니는 나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의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비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 말에는 외로움보다는 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비는 순자 할머니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 준호와 지영이는 곧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될 거란다. 일주일 후 준호와 지영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당분간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지영은 곧바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순자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준호 씨.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와 준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2달 정도 됐대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가 곧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정말? 우와, 지영아. 정말 기쁜 소식이야.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기쁘구나.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모두가 기쁨의 포옹을 나누는 동안 나비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기분 좋게 울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나비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비야, 너도 곧 새 가족을 맞이하게 될 거야. 아기의 좋은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나비는 마치 알아들은 듯 작게 울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지영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대했고 순자 할머니는 손주를 기대하며 매일 지영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나비 역시 지영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항상 그녀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요. 나비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진 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미영의 정체를 알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지난 일이야. 우리는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단다. 나비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지영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날이 쌀쌀한데 들어가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들어가자. 우리 모두 함께. 네 식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비는 이제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옳았고 덕분에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몇 개월 후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와 지영의 딸이 태어난 것이었어요. 이름은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나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나비야, 이제 내가 하은이도 잘 지켜줘야 해.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작게 울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함께 나비의 역할도 하나 더 늘어났지만
그는 기꺼이 이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경계했던 고양이 나비는 이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과 직감은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전달했죠. 순자 할머니와 준호, 지영, 그리고 작은 하은이까지. 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나비라는 특별한 고양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